육친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육친의 상호작용. 이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텍스트 분야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이 육친을 보고서 바로바로 해석할 때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 육친이 왔을 때 안 되는 것, 그것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겁을 봤다. 내가 목인데, 자, 이 비겁을 봤다면 비겁이 극하는 게 뭡니까? 예? 주죠. 재성을 극하는 재성. 요걸 먼저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을. 그 다음에 재성은 또 무엇을 극하죠? 예? 재성은 인성을 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성은 무엇을 극해요? 식상을 극하고, 또 식상은 무엇을 극해요? 관을 극한다. 관은 비겁을 극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논리라는 거예요. 자, 비겁이 오니까 무엇이 깨지고, 재물이 깨어지고, 그죠? 재물이 오니까 무엇이 깨어지고, 자, 이거는 어릴 때하고 내가 힘이 좀 나이가 든 거하고 해석이 틀려요. 어릴 때는 뭐? 공부가 되겠다, 안 되겠다? 공부가 안 되는 작용. 커서는 돈 되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치워서 현금화 한다라는 거예요. 현금화한다. 그죠? 틀리죠? 그 다음에 인성운이 오면 뭐가 안 된다? 건강불안이죠. 바로.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식상이 오면 관을 극하는 작용. 이게 어떤 작용입니까? 마누라가 자식을 놓으니 어떻게 된다? 가정불화가 이제 서서히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관계 조직들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놔야 된다는 거예요. 떠올려 놔야 된다. 그러니까 요 밑에 보면 됩니다. 여자 팔자에서는 자식이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장성하거나 자식으로 애정이 이동하면 남편 덕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보다 식상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간에. 그게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대자연의 법칙. 자, 이 대자연이라는 것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지지로 표현을 할까요? 이게 봄이죠. 그죠? 봄. 봄이 무르익으면 이렇게 되죠. 더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즉, 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여름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름을.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데, 자, 여기에서 묘지가 돼요. 간목은. 즉, 여름의 끝단에 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렇게 봄이 죽고 나야 무엇이 열립니까? 가을이 열린다는 거예요. 가을이. 봄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그런데 계절은 항상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내 배설하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기운이 순이잖아요. 순하잖아요. 내 기운을 순하게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좋아한다? 식신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게 놀아요. 그게 더 무르익으면 뭐를 좋아하겠다? 상관으로 가게 돼요. 상관은 뭡니까? 자, 술 많이 마시면 다 보입니다. 경공이 됩니다. 그죠? 유흥잡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봄이 죽어야 무엇이 열린다? 가을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순환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처음에는 관이 좋다고 해도 관은 실제로 자기는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고 나면 이 자식한테 모든 기운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트 같은 데 딱 가보면 압니다. 애들 조금씩 크면서 제 와이프도 그렇거든요. 우리 동현이가 뭐 좋아하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뒷방 노인세 신세가 되는구나.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맹목적이에요. 맹목적으로. 기운의 수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성분들도 알을 놓으면 애정의 대상이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남편들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밖에 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그죠? 머리를 쪼아리고, 욕 듣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이제 비겁이 죄를 극한다는 걸 한번 볼게요. 비겁이 죄를 극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 비겁은 뭐예요? 비경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지갑을 열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제가 한 잔 얻어 마시면 한 잔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소모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겁재가 오면 뭐예요? 큰 손재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재의 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가 인수를 극한다는 것은 인성을 극하는 게, 인성이라는 게 학문이잖아요. 학문. 그죠? 그 학문을 갖다가 방해를 하니 소년에는 어떻게 돼요? 글 공부의 방해라는 거예요. 글 공부의 방해. 특히 편재가 소년에 오면 항마라고 보시면 돼요. 항마. 그러니까 이제 춘향의 교훈이 뭡니까? 춘향의 교훈이. 춘향전의 교훈. 아십니까? 예? 열려는 불사이군 하고 한 놈을 물으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원래 춘향전의 교훈은 수순을 하라는 거예요. 수순을. 자, 이몽룡이가 춘향에 오고 있을 때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성을 버리죠. 버리고 한양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장원급제를 하는 거예요. 장원급제를. 즉, 죄를 버려야, 그러니까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을 버려야, 즉 우리도 공부라는 게 배고플 때 공부가 돼요. 춥고 배고플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을 좀 거를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나의 욕구 중에 하나죠. 식욕. 식욕이 채워지면 다른 욕구를 불러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소식을 하는 게 실제로 좋아요. 소식을. 꼭 죄를 탐해서가 아니라 그냥 욕구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성을 버리니까 공부가 되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장원급제 벼슬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을 취해야 된다? 재물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춘향전이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이제 이몽룡이가 거지 행세를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춘향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돌아왔어 이러니까 그 엄마가 장모가 어째 합니까? 내쫓죠. 거지가 되니까 내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패를 살짝 보여주는 게 어쩝니까? 바로 그냥. 그래서 항상 수수는 공부한 연후에 관직을 얻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재성을 취해야 된다는 게 춘향전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역학적인 교훈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재성의 별이 오면 그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공부, 항마, 어릴 때는 항마의 별이 무조건 그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참고로 유년을 갖다가 대운을 보실 때 애들 소년에 재운이 떴잖아요. 자, 재운이 떴다는 말은 부친이 활동성이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에는 재가 와서 공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꼭 역마운이 와서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아빠 힘 있어가지고 돈 대줄 때 빨리 가서 외국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외국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많아요? 아니, 혼자 보내야지. 어불려 보내면 안 돼요. 혼자 보내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성운이 왔을 때는, 편재운이 왔을 때는 외국 유학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 비겁을 극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한 3, 4형제가 있다고 쳐요. 3, 4형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뭐 정치 쪽으로 잘 나갔거나 이래서 관직을 잘 쓰잖아요. 국가 공직에 높은 데 올라가 있었을 때. 즉 그런 것은 관운을 내가 잘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반면에 관은 무엇을 극합니까? 비겁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형제 중에 한 명 정도가 꼴통인 거라. 그러니까 관직에서 승승장구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아서 열심히 살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뭐 3형제 중에 2형제는 그러고 있는데 꼭 한 형제가 맨날 연구하는 게 보면은 이 돈 까먹을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보고 꼴통아 외산이 이렇게 막 뭐라 한다고요. 그런 경우가 관운에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꼴통이 그러면 정말 나쁘냐? 근데 이 꼴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놈이죠. 그죠?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얘 때문에 우리가 관성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가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나름대로 큰 나무가 있다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얕아야 돼요? 깊어야지 큰 나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뿌리라는 것은 음영역이죠. 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러난 것은 양의 영역이죠. 즉, 이 2명은 양의 영역에서 이렇게 크게 근사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음의 영역을 담당하는 애가 얘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 꼴통이 다 없어지가지고 일이 온다면은 뿌리가 없어지면 이게 지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안 좋은 압력을 다 감당하면서 불쌍한 애인 거예요. 불쌍한 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욕심에 찬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주 꼴통 저거 나쁜,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요. 막 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학을 하시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음양이 있어야 어떻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력, 이것도 하나의 압력이라는 거거든요. 압력을 갖다가 얘가 해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다 잘 나간다면,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새로이 들어오는 식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태어난 애가 아프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압력을 감당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겁재운에 손재, 재물 나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겁재운에 다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풍선이 요렇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를 딱 이렇게 제가 손을 잡아놓고 겁재운이 와서 돈이 이래 가지고 이쪽으로 나갔어요. 그럼 얘가 커지겠죠.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풍선은 자기 모양을 찾으러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들어간 것이 다시 나오겠죠. 자, 그때도 겁재운이라는 거예요. 겁재운. 그래서 이런 애들이 꼴통이라고 절대 나쁘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도사님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죠? 이러한 이치가 음양의 이치에 있는 법이더라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에. 그래서 뭐 관운이 와서 승승장구 하는 사람들이 못 나가는 동생을 욕할 게 아니라, 고맙다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설명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우리 70페이지까지 했었죠. 70페이지. 자, 오늘은 70페이지, 7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때 여기서 강의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 갑의 재성은 뭐가 있습니까? 토가 되죠? 네, 토가 되는데 여기는 천간으로는 무가 있고 기가 있고 지지로는 진술, 축, 미, 그 다음에 지장간 속에 또 있죠. 인신, 사해, 무토가 있고 그 다음에 오중에 기토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 재물의 강약을 따질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근데 여기 볼 때 이제 이 토 같은 경우에 요 토만 잘 관찰하셔가지고 해석만 하셔도 거의 간지의 절반의 해석이 가능해요. 토가 실제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토라는 개념이 이게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첫 번째는 오행적으로 토가 있죠. 오행적인 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즉 여기서 중재해 주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중재해 주는 기운. 위치상 어디에 있어요? 양의 위치,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기운을 갖다가 양운동을 어떻게 음운동으로 바뀌는 시점에 중재해 주는 역할의 오행적인 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존의 의미예요. 보존. 자, 이 세상에 그 모기가 여름에만 되면 나타나죠. 겨울에는 모기가 없죠. 그죠? 근데 그 모기가 완전히 다 없어진 겁니까? 어딘가에 보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해 여름에 다시 또 나와서 얘들이 기승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즉 어딘가에 뭔가 기운을 잘 포장해가지고 보존한 다음에 다음 기운을 열어주는 의미에서의 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적인 정확한 토는 뭐가 있겠다? 무나 기토만 정확한 오행적 기운의 토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보존적인 의미라는 게 뭐냐면 이런 진술충미라는 거예요. 진술충미. 자, 그 중에서도 이 미토는 어떻게 돼요? 즉 양의 위치에 있죠. 임묘진, 사오, 미로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토의 기운을 계승한 토라고 보셔도 돼요. 정확한 그 기토의 계승을 한 토는 뭐냐면 오중의 기토예요. 오중의 기토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치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진토 정도만 어떻게 돼요? 약간 토로서 작용을 하겠구나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술이나 축은 위치가 어디쯤 있어요? 술은 여기 있죠. 그죠? 축은요, 한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술이나 축은 오행적인 기운으로서의 토가 있느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술토와 축토는 토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오행적 기운은 없으니까. 단지 뭔가 보존한다는 차원. 즉, 술이라는 게 뭐예요? 화를 보존해서 겨울에 불씨가 꺼지지 않게 보존을 한 다음에 술 다음에 뭐가 와요? 해자축이 오죠. 그 기간에 불기운을 탁 숨겨가지고 보존한 다음에 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존의 차원에서 토일 뿐이지 이게 오행적인 역할로서의 토의 기운은 없다라는 거죠. 축도는 더 밑에 있으니까 더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토가 있는데, 자, 무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토를 보더라도 이 무기와 진술충미를 절대 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참고로 이 무라는 것은 정신적인 뜻이죠. 가장 이상적인 기운을 그대로 계승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토의 기운을.
문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이 무토라는 이 재성을 만약에 배우자로 쓰고 있다면 이거는 노래에도 나옵니다. 천년의 사랑이라고.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여자다. 아랫두리가 어떤 거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오겠죠. 그죠? 드러났으니 모양새는 예쁠 것이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러난 무토와 기토는 정신적인 뜻이면서 이거는 정말 변함이 없는 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뭐냐면 이 진술충미인데 이게 토가 지지로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진술충미는 다 계절의 어디에 있죠? 끝자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인터체인지, 터미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오행적인 토와 보존의 차원에서의 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존의 차원에서의 토에서도 진토와 미토와 술토와 축토는 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예를 굉장히 많이 드렸죠. 자, 진토가 과연 토로서 노는 구간은 언제이더냐는 거예요. 자, 진이. 해, 자, 추, 인, 묘진, 사오니, 신유, 술로 흘러갈 때, 자, 이 진토가 토의 역할을 하는 구간은 어디쯤이겠어요? 자, 진의, 즉, 후반부예요, 후반부. 후반부에서 미토까지. 이때까지만 자기가 토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묘에서는 이게 뭐예요? 얘가 방합으로서 목과 물이 지어버리죠. 자, 그러면은 갑일주의 입장에서 만약에 진을 자기의 재성, 마누라로 삼았다면 이때는 뭐 하겠다? 비겁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진사오미 구간에 가서는 정말 이제 자기 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신에 가서는 신이 진과 무엇을 이루어요? 삼합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수로 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진의 입장에서 봐요. 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를 봤다 하면 무엇을 봤다? 진이 수를 보면은 뭡니까? 육친상. 재성이잖아요. 자, 요때는 바로 재성을 만드는 구간 안 가요. 자, 요때 가서 뭐 하겠다? 재를 쫓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변색의 시작이라는 게 변색의 시작. 뭔가 내가 토로서의 역할을 변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마누라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과 유는 또 합을 하잖아요. 합을 해서 우리가 진유는 육합으로 해서 표현을 하죠. 진유 합해서 뭐가 나온다? 금이 나온다. 참고로 수가 나와요. 진유 합 금도 되고 수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병신합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병신은 뭐가 되죠? 수가 되죠. 그런 기운하고 거의 같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합을 해서 진이 진대로 놀 수 있다 없다? 제대로 놀지 못한다. 그죠? 그럼 술이 오면 진을 충하여 허공중에 있는 해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즉, 진 중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 임수가 숨겨져 있잖아요. 우리 그걸 갖다 개수로 표현할 뿐이지. 그죠? 진에는 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표현은 개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계고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 숨겨놓았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겠다? 이때는 임수가 튀어나오겠구나. 그죠? 임수가 튀어나오니까 그 다음 해가 뭐예요? 해가 임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진의 입장에서 대제자를 봤을 때 12신살로 보시면 이게 망신살에 해당돼요. 망신살이 뭡니까? 보여주기 싫은 곳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망신스럽게 그냥 나는 수야 이러면서 이제 행님아 하면서 다 수로서 건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때 이제 마누라는 어떤 식의 역할을 하냐면 이 진이 수를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진의 입장에서는 수를 보면 이게 재성이 되잖아요. 나 돈 벌러 갈 거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자 역할을 하겠다 못하겠다? 가뜩이나 편재인데 재성의 역할이 되는 구간이다 안 되는 구간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망신작용으로서 끝나면 좋겠는데 자해가면 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몰입을 해버리겠죠. 정신이 다 팔려버리겠죠. 그죠? 아닙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축지는 파의 작용인데 이것도 수화물이 지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도 거의 수로 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토의 역할을 해주는 재성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은 언제다? 이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일주가 그 진을 배우자로 만났다 하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궁합을 잘 봐야 된다 했겠죠. 그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필시 이 변색, 그 부부궁의 불안이 오는 요소가 있으니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코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요 해년 같은 데에 결혼을 하러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려야 됩니까? 몇 년 동안 제대로 마누라 역할을 못한다? 거의 6년.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궁합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기를 조금 더 뒤로 조정해서 배우자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런데 팔자 자체에 진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걸 말리는 게 좋겠죠. 근데 대안이 없다면, 그렇죠. 좀 참고 조금 후위를 기약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술도 그렇고 진도 그렇고 진이 그나마 그 토의 역할을 하는 톤데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마누라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술은 어떻게 될까요? 술은 어떻게 될까요? 술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술은 토가 아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 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통력 동물이에요. 개폼 잡는다 그러죠. 예? 그래서 폼 잡는 약간 허브한 모습이에요. 허브한 모습. 자, 이 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키는 거죠. 무엇을 지킨다? 불을 지킨다는 거예요. 불을 지킨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건으로 표현해요. 건. 가을은 뭐가 잘 마르죠. 고추도 언제 말려야 좋다? 가을에 말려도 좋다. 그래서 약간 이 술해 방향을 건방이라고 해요. 건방. 마를 건자를 써서. 그래서 이 건조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분을 내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 겨울철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죠. 그죠? 그런데 이 개털이 원래 진짜 북한 분들도 그죠? 개 외투를 잘 입으시더만요. 엄청 따뜻하대요. 보온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시고 건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위를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추운 겨울을 지나기 전에 수분을 막 밑으로 배출시켜버려요. 그래야지 자기가 겨울에 수분을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얼어 죽지 않거든요. 그런 작용이 언제 오냐면 이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로폴이 물에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죠. 그럼 뭐 하기 때문이다? 부피가 안에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진은 이 화기를 보존하는 행위잖아요. 보호하는 행위. 그죠? 그러니까 요 해자축이 왔을 때 자기가 술토의 역할을 저버리겠다 아니면 술토의 역할을 하려고 하겠다. 겨울철에 보존을 하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아까 진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완전히 변색을 해서 나는 토가 아니야 도망을 갔죠. 근데 이 술토는 그나마 도망가지는 않고
그죠? 지키는 작용을 하더란 거예요. 단, 모양새 폼은 나겠다, 안 나겠다? 폼이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에 와서는 얘가 합을 해서 뭐로 변색하려고 하겠다? 화로서 바뀌려고 하겠다. 그런데 임묘진이란 건 목의 구간이니까 제대로 토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제대로 토의 역할이 안 되더라.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거의 화로물이 져서 얘가 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는요. 술이 뭐로 놀려고 한다? 금으로 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요 구간에서는 그나마 나는 그래도 껍데기만 터예요 하면서 안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라는 것이 완전히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별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진토보다는 술토가 조금 더 낫겠죠. 도망은 안 가요. 그죠? 자, 이때는 냅다 써버리겠고, 이때는 뭡니까? 제대로 폼이 아니라 이때는 좀 약한 모양으로 써요. 약한 모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라는 것이 이게 다 틀리면서 쓰임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쓰임이 틀리더라.